예, 2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0.8이라는 값이 나왔지만 내가 왜 이렇게 써야 되느냐? 내 데이터가 복원이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4가 여기에 왜 나왔을까요? 4라는 값이. 요 4라는 값이 나온 이유가 YC 코드 똑같은 거를 곱해줬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값이 더 합쳐지는 거죠. 우리 YC 코드 똑같은 거, 1, 1, 1, 1 이렇게 있고 1, 1, 1, 1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해주면 이렇게 4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4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항상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0.2라는 게 나왔다. 이 4라는 이 값은 나중에 4분의 1 곱하면 얘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0.2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2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만약에 0.4를 구하기 위해서 해봐라.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2.0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 4개의 값이 동시에 나오는 값이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죠.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최종 답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이제 응용이 이제 되면 그 응용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응용 문제를 한 2개 정도 한번 이제 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제를 제가 이제 2개 정도 내서 한번 더 예제를 이제 드릴게요. YC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랑 똑같이 해볼까요? 데이터를 0.2라는 데이터가 있고 여기 4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2.0이라는 데이터가 있다. 이 두 데이터가 있는데 이 4개의 YC 코드를 생성해서 그중 2개 써라. 송신을 하고 그 다음에 2.0 데이터를 복원하라. 수신 후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죠. 데이터가 원래는 이제 4개가 나오면은 이렇게 4개의 YC 코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2개 데이터만 가지고 해라. 그런데 4개 데이터 YC 코드를 만들어서 그 중에 2개를 입혀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저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YC 코드 4개 중에 아무거나 2개를 선택해서 저기에다 입혀주면 돼.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걸 해볼까요? 요 2번째 해당되는 거하고 3번째 해당되는 걸 해볼까요? 그러니까 0.2라는 요 데이터에다가 H1을 이제 곱하는 거 하나 만들고 2.0이라는 거는 H2라는 거를 만드는 거죠. 아까처럼 이제 테이블을 똑같이 이제 씁니다. 여기가 T0, T1 이런 걸 굳이 안 써도 상관없는데 요 2번째 YC 코드를 보면은 2번째와 4번째가 부호가 바뀌는 거였으니까 요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죠. 그렇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줘. 그 다음에 3번째 거는 3번째, 4번째 부호가 바뀌게끔 돼 있네. 그렇죠? 얘는 그대로 써주고.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토탈 여기 TOT 이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해주면 얘는 2.2. 이거 계산하면 1.8.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요 2.0 데이터를 복원한다 했으니까 왈시 코드를 뭘 곱해요? 이걸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H2 이걸 곱해주면 H2라는 거가 세 번째, 네 번째 부호가 바뀐다 했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부호를 바꿔요.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다 더해. 그러면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3.6,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4.4. 합치면 8이 나오는 거죠. 8인데 답을 어떻게 했어요? 2.0 곱하기 4.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2.0이 나왔다.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왈시 코드를 두 개를 어떤 걸 선택해도 값은 다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예를 뭐 여기서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숫자로 주어지지 않고 이제 문자로 주어졌을 때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문자로 주어지는 거에 대한 거를 또 뭐 좀 여러분 뭐 증명하거나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잘 하지 못하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문자로 돼 있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D0, D1, D2, D3 이렇게 네 개 데이터가 이제 문자로 주어져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그냥 자세히 안 쓸게요. 이제 이 왈시 코드를 곱하는 거죠. 송신하고 뭐 D2 데이터 수신 후 데이터를 복원시켜 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죠? 이렇게 숫자가 아닌 걸로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이제 문자로 되어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풀 때 약간 이제 중간중간 과정들이 이렇게 막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일 테니까 뭐 조금 이제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거하고 푸는 거랑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푸는 거는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죠. 여기에다가 H0, H1, H2, H3. 네, 똑같이 여기는 T0, T1, T2, T3. 만약에 이 데이터가 8개 있어서 8개의 왈시 코드를 쓴다라고 하면 요 T0부터 어디까지 이게 나갈까요? T0부터 T7. 요 값이 8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데이터의 수하고 이 시간의 요 수하고는 똑같죠. 왜? 우리가 보다시피 이쪽으로 가는 개수랑 일로 가는 개수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자, 이제 다 1이니까 얘는 D0, D0,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와 네 번째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부호가 바뀌고, 마지막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부호가 바뀝니다. 자, 됐죠? 이게 이제 계속 문자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골치 아픈 건데, 뭐, 그래도 큰 어려움 없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주면 D0, D1, D2, D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 두 번째 거 이제 좀 요 칸이 안 나오니까 뭐 옆에다가 그냥 쓸까요? 이렇게 가로를 쳐주고 두 번째 거를 써주면 옆에다가 다 쓸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두 번째 거 더해주면 D0 마이너스 D1 플러스 D2 마이너스 D3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다 더해주면 D0 D1 D2 D3 그죠? 자, 마지막은 D0 마이너스 D1 마이너스 D2 플러스 D3. 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 토탈 이제 데이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D2의 데이터를 복원한다 그랬으니까 세 번째에 대한 왈시 코드를 써야 되죠. 세 번째 왈시 코드가 요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부호를 세 번째와 네 번째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호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쳐주면 돼요. 나머지는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H2를 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싹 이제 더하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그러면 이제, 막 사라지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막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 D0는 이렇게 앞에 두 개가 있고, 뒤에 두 개는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 D0랑 요거랑 지워지고, 또 요거랑 지워질 수 있는 거죠. 또 D1도 요거랑 지워지고,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지워지죠. 또 D3도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지워지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지워지죠. 그 남는 게 뭐예요? D3. 그죠? D2, 여기 부호 플러스 D2. 또 여기 부호 플러스 D2. 따라서 D2가 4개가 나온다. 4 곱하기 D2. 그죠? 문자로 하면은 뭐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게 좀 계산되는 거가 이게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때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수가 줄어져 있을 때 푸는 방법, 문자로 주어졌을 때도 푸는 방법,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8개가 주어졌다라고 해도 풀 수 있어야 돼요. 8개 왈시 코드 만들어서 쓰면 되죠. 여러분들이 풀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좀 힘들겠죠? 8개짜리를 내나, 4개짜리 내나, 다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겠죠? 8개짜리도 잘 풀 수 있을까요? 네,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이걸 시험 문제 내면, 4개짜리를 낼지, 8개짜리를 낼지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4개짜리를, 그렇게 이제 낼 수 있는데, 몰라요.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왈시 코드는 그렇게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블록 인터 리버죠. 네, 이제 요 기능까지 하면 이제 중요한 기능들을 이제 다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네, 칠판이 이게 잘 지워지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제 블록 인터 리버라는 게 뭐냐? 블록이라는 건 블록이죠. 인터리버가 뭐냐? 요 인터라는 게 이제 안으로란 뜻이고, 리버라는 거는 여기가 사실은 리프라는 용어에서 나온 거죠. 리프가 뭐예요? 리프가 나뭇잎이잖아. 나뭇잎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막 이렇게 이제 그물 모양으로 잎사귀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막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리버가 이제 장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막 안으로 이렇게 막 이제 섞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뒤섞어서 한번 보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 블록의 이제 그 어떤 구조 안에서 데이터를 섞어가지고 바꿔서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내주게 되면, 그럼 얘도 에러를 조금 또 잘 이렇게 우리가 정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요 기능이 버스트 에러
뭐 정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뒤섞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뒤섞는 기능에 대한 거를 하나 배워보고, 그 다음에 왕창 깨지는 거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 배워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썩는 거에 대한 거의 요 내용을 이제 여기 할 건데, 썩는 거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요게 이제 행이죠. 행을 열로 바꿔줘. 이렇게 해주는 방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비트 리버스 오더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따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트를 뭐 이렇게 뭐 뒤집어라. 뭐 오더는 이제 순서란 뜻이죠. 순서에 맞춰서 비트를 뭐 뒤집어라. 뭐 그런 뜻인데, 이제 이거는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과 열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간단한 거죠. 행과 열을 바꾸는 거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데이터예요. 뭐 여기 문제가 32개짜리 이 숫자로 돼 있는 뭐 블록을 일단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이런 걸 해보라 그런 뜻인데, 요 32개짜리 데이터를 이제 만들 때는 8 곱하기 4의 행렬을 만들어서 써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8 곱하기 4의 행렬을 써라. 이게 이제 어떤 블록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8행 4열. 그러니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행. 하나, 둘, 셋, 넷, 4열.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순서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쭉 써주고, 그 다음 써주고. 0부터 쭉 7까지, 8부터 15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2개를 쓰는 거니까 31까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써서 일단 이제 줍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주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행과 열을 바꿔보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1행, 2행, 3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행을 열로 바꾸라 했으니까 이 첫 번째 이 행을 열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0, 8, 6, 24를 1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8 곱하기 4였으니까 요 뒤에 4개가 좀 남아있잖아요. 아직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 행이 다시 열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 행으로 되어 있는 놈을 이렇게 열로 바꿔서 넣고, 부족하니까 또 그 다음 놈을 여기다 놓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행에 대한 거를 또 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과 행을 바꿔서 넣는 거죠. 이게 이제 행을 열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잘 봐야 돼요. 비트 리버스 오더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보시면 비트라는 용어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비트로 되어 있게 해서 그걸 뭐 뒤집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화 시켜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할 일이, 이거에 대한 첫 번째 할 일이 비트. 뭐를? 이 10진수로 되어 있는 거를 비트로 바꿔야 된다. 뭐 2진수로 바꾸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몇 비트로 바꿔야 되느냐? 지금 이 숫자별로 뭐 비트 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잘 알아야 될 거는 비트 수는 다 똑같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 비트가 있겠죠? 그 최대 비트에 맞춰서 이 값을 다 써줘야 돼요. 네. 지금 31까지 돼 있으니까 몇 비트가 필요합니까? 비트 우리 하는 거 뭐 우리 배웠잖아요. 뭐 데이터가 뭐 2개가 있다. 그럼 몇 비트가 필요하죠? 1비트가 필요하죠. 왜? 0과 1, 2개잖아요. 4개가 있다. 몇 비트가 필요해요? 2비트가 필요하죠.
두 비트를 가지고 00, 01, 10, 11. 4개 표현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8개이면 당연히 3비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이제 뭐 n비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는 2의 n승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3비트일 때는 2의 3승에서 8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몇 개예요? 32개잖아요. 32개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몇 비트가 필요해요? 5비트가 필요해요. 2의 5승. 그죠? 5개를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일단 5비트로 얘를 이제 다 그렇게 5개 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는 걸 해야 됩니다. 얘는 우리가 이진수로 바꾸는 거 이런 거 다 잘 알죠? 그죠? 요 이 값은 이렇게 쓰는 거. 이거는 여기죠.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3 값은 11 돼야 되죠? 근데 이렇게 다 써줘야 돼. 요 4 값은 여기가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트화 시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할 일이 이제 리버스를 하는 거예요. 리버스. 리버스라는 거는 뒤집는 거죠. 이게 뭐 똑같으니까 뭐 뒤집혀도 똑같은 거고, 얘를 뒤집으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요 가운데가 뭐 있으니까 얘는 똑같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뒤집힌다, 이게. 뒤집혔어요. 뒤집힌 다음에 다시 10진수로 바꿔, 원래대로. 그래서 요거를 10진수로 바꾸면 0. 요거 10진수로 바꾸면 1, 2, 4, 8, 16. 요거 바꾸면 1, 2, 4, 8. 그죠? 요거 바꾸면 1, 2, 4, 8, 16, 24. 요거 바꾸면 1, 2,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0 값을 여기다 써주고, 어디 있어요? 여기죠? 그 다음에 16 값을 여기다 써주고, 또 8 값을 여기다 써주고, 24 값을 여기다 써주고, 4 값을 여기다 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는 거예요. 이 5 값은 그러면 이렇게 20으로 가겠죠. 6 값은 12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거가 비트 리버스 오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 순서에 입각해서 여기 이제 비트 수 통일. 그죠? 최대 비트로 다 맞춰줘야 돼요. 그걸 바꾸고, 그 다음에 10진수로 복원시키면 그 복원시킨 거를 여기다 이제 다 매핑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행과 열로 바꾸는 거 하고 비트 리버스 오다에 대한 거 하고 이거를 이제 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느 게 더 성능이 좋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성능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문제를 여기에 이제 사실은 있는데, 그게 여기 보시면 5개의 연속적인 에러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죠? 5개의 연속적인 에러가 생겼다면 그 상황에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을 것이냐 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능을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가 뭐 많아요. 뭐 에러 확률을 가지고 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제 직접 또 다른 성능을 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거리의 차를 가지고 또 구하는 그런 성능을 비교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론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거리가 길면 길수록 성능이 우수하다. 뭐 그런 또 우리가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예,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BPSK라는 거하고 QPSK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성능 비교해 봤잖아요. 이거 성능 비교할 때 뭐 가지고 했어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했죠. BPSK는 뭐 둘 중에 하나를 보내는 거고, QPSK는 넷 중에 하나를 보내는 거다. 그래서 에러 확률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에러 확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냈을 때 여기에 떨어지면 오케이. 일로 떨어지면 에러.
또 네 개 중에서 여기서 보냈는데 일로 떨어지면 에라. 여기로 떨어지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라는 2분의 1이 되고 여기에서 에라는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에라 값이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얘가 좋다. 이래서 에라 확률을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거리의 차를 가지고 또 구하는 그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 이거를 뭐 거리를 또 위상이라는 이제 그 값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 놈의 값이 얼마냐? 이게 이제 180도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뭐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위상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각도가 이렇게 있고 얘는 또 각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가 몇 도예요? 90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사이의 각도가 90도, 얘는 180도. 이렇게 이제 뭐 길이를 뭐 얘기해도 돼요. 뭐 사실. 근데 이제 보통 이 각도, 위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위상이 이 값이 크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거리가 더 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리가 길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얘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시 이제 마치고 3차 시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